대구에 사시는 69 어머니가 어느 아침에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그냥 집에 있으란다. 지난 5월에 아들 부부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신 뒤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잡고 한 달 전에 예약해둔 식당에 모시고 계산은 한 번도 어머니 손에 맡기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못해드린 게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허전함의 정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어머니를 저는 배수님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배 여사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외식하자며 데려가는 날이 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도 있고 꽃 보러 가자며 차에 태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사진도 찍고 고맙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좋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인은 자식 쪽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3가지 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찾아옵니다. 하나는 출발하기 전에, 하나는 함께 걷는 도중에, 하나는 집에 돌아온 뒤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자식이 또 부를지 말지가 바로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3번째만 하지 않으셔도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실 것 같으면 편안히 누워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하기 전에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5글자가 그날 하루의 방향을 이미 정해버립니다. 이 말을 하시는 순간 그날의 운전대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는 이 말을 배려라고 생각하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우고 사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앞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 말이 배려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배수님 여사도 그러셨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첫날 점심은 뭐 먹고 싶어? 그 순간 배 여사 머릿속에는 분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있는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낯선 데서 첫 끼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야 한다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 너희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날 점심으로 나온 건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배 여사는 포크로 면을 말아 올리며 참 고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3잔 드셨습니다. 저는 이 물 3잔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웃으며 고소하다 하셨지만 속은 끝내 데워지지 못한 겁니다. 왜 속마음과 다른 말이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연구 하나가 답을 줍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길다고 느낄 때는 새로운 것, 이기는 것, 옳은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짧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선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딪히지 않는 시간, 편안한 사람, 조용한 하루를 택하게 됩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 전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사랑의 한 방식이 됩니다. 부모가 취향을 숨기시는 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아끼는 쪽으로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투는데 하루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깊은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자식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침묵을 존중으로 읽지 않습니다. 취향이 없다고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자기 기준으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명한 곳, 사진이 잘 나오는 곳, 후기가 좋은 곳입니다. 자식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만 그 최선의 기준이 자기 것이었을 뿐입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간을 보지 않고 그대로 상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사람이 짜다, 싱겁다 말해주지 않으면 끓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은 간으로 냅니다. 잘못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식과의 하루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라고 하시는 말은 간을 보지 않은 국을 그대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은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생일에도 같은 간으로 올라옵니다. 반대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원에 사는 정민석 씨는 36입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께 뭐 하고 싶으신지 묻는 걸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이랬습니다. 물어봐도 늘 아무거나 하시니까 묻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정해서 통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해서 모셔가면 어머니 표정이 어딘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부르는 횟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부모의 침묵이 자식의 초대를 줄이는 길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어집니다. 여기에도 오래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자가 자기 개방이라는 것을 평생 들여다봤습니다. 사람 사이의 가까움은 대단한 고백에서 오지 않는다는 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그 작은 정보를 건네는 데서 가까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방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열면 상대도 엽니다. 한쪽이 닫혀 있으면 상대도 닫힙니다. 자식과 할 말이 없어졌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닫힌 쪽이 어디였는지 한번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첫 번째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 대신 딱 하나만 말하십시오. 국물 있는 게 좋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온 일정을 다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이 적으면 좋겠다. 오후에는 좀 앉았다 가고 싶다. 이런 문장 하나면 됩니다. 자식은 이 한마디를 부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깁니다. 여태 답이 없던 문제에 처음으로 힌트가 생긴 셈이니까요. 이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취향을 숨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정보를 감추는 일이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건 배 여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저도 해야겠습니다. 저는 80이 넘어서야 막내딸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단 것보다 슴슴한 게 좋다. 딸이 놀라며 그러더군요. 아버지, 그걸 왜 이제 말해요? 저는 평생 딸이 사오는 단빵을 고맙다며 먹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딸의 마음을 물리기가 미안해서였습니다. 그 세월이 딸에게는 아버지는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향을 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에게 나를 정확히 알려주는 친절입니다. 정민석 씨 어머니도 나중에 그걸 아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도 정해서 통보하니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시끄러운 데는 좀 힘들더라.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용한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문 하나를 여니 아들도 그제야 어디를 봐야 할지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닫아둔 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밖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께 걷는 도중에 나도 갈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첫 번째보다 훨씬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몸에 남습니다. 자식을 키우실 때는 부모가 늘 앞에서 걸으셨습니다. 이리 와, 여기까지 와 보라며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걷는 사람은 자식입니다. 엄마 빨리 와, 아버지 이쪽이야. 예전에 부모가 하셨던 그 말을 이제 자식이 뒤를 돌아보며 던집니다. 세월이 그렇게 자리를 바꿔놓았습니다. 배수님 여사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걷는 도중에 왔습니다. 해안 절벽에 전망 좋은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무릎이 세 번째 계단부터 뜨거워졌습니다. 앞서가는 아들의 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중간에서 아들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저 벤치에서 쉬어. 우리 금방 다녀올게. 아들 입장에서는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배 여사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 속도에 안 맞으니 여기서 기다려 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도 다 갈 수 있어. 왜 아프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짐이 되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 노년 의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신의 통증을 실제보다 낮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10 중에 몇이냐 물으면 8쯤 되는 통증을 4이나 5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는 게 예의라고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자식과 걸을 때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게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그냥 속도가 아닙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진이 나이 드신 분 수만 명의 자료를 모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노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내 걸음의 속도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숨기고 억지로 보폭을 넓히시는 건 배려가 아니라 정보를 감추는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무릎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부모가 말해준 만큼입니다. 그리고 참는 데는 값이 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다른 연구진이 감정을 억누르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표정을 눌러 참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과 몸의 긴장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억제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옮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웃으며 따라 나선 날 유독 더 피곤하십니다. 그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참는 일을 하나 더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웃으며 돌아온 날일수록 이불 속에서 더 노곤하셨던 그 밤 말입니다. 우리는 그 노곤함을 흔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 절반은 참느라 든 힘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의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대형이 유지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새들이 계속 소리를 냅니다. 앞에서 나는 새는 뒤를 볼 수 없으니 뒤에서 나는 소리로 속도를 맞춥니다. 뒤에 있는 새가 조용해지면 대형은 무너집니다. 앞선 새가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알 안에 애초에 들을 소리가 없어서입니다. 자식 뒤를 걸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소리를 내셔야 앞이 속도를 줄입니다. 상주에 사시는 곽재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은 하고도 몇 해를 더 사신 분입니다. 지난해 아들과 손주까지 데리고 산에 있는 절에 오르셨습니다. 입구부터 계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를 악물고 따라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 여기서 10분만 쉬고 올라갈 테니 너희 먼저 가서 보고 내려와라. 그때 아들 표정이 뜻밖에도 안심하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그때까지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힘든지 몰라서 하루 종일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목이 참 귀합니다. 부모가 한계를 말하는 순간 자식의 짐도 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참는 대신 숫자로 말하십시오. 못 가겠다는 말은 자식에게 거절로 들립니다. 그런데 10분만 쉬자, 저기까지만 가자, 이런 말은 정보로 들립니다. 거절과 정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하루를 줄이고 하나는 하루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다음 나들이에서 딱 한 번만 이 숫자를 써보십시오. 10분만 쉬자는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살립니다. 이 하나만 품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는 취향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 뒤에 국물 있는 밥 한 그릇을 숨겨두었던 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계라는 문이었습니다. 나도 갈 수 있다는 말 뒤에 뜨거워진 무릎을 숨겨두었던 문입니다. 두 문 다 사랑에서 잠가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닿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무거운 문 앞에 섰습니다. 앞에 두 문은 하루를 조금 서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은 다릅니다. 이 문이 닫혀 있으면 다음 나들이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를 오늘 이야기의 신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이 문 앞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아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말씀드렸지요. 세 번째가 왜 중요한지 이제 그 이유를 열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고생했다는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게 가장 어른스러운 마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서운한 게 있어도 삼키고 애쓴 것만 칭찬하고 조용히 문을 닫는 것이요. 그런데 자식 쪽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그 하루를 시험을 치르듯 보낸 겁니다. 처음 모시고 나간 자리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디가 좋았고 어디가 무리였는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고생했다 한마디면 자식은 그걸 만점으로 기록합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부모는 다음에도 똑같이 힘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식은 이유를 모른 채 초대를 접습니다. 배수님 여사의 다음엔 그냥 집에 있으란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코넬 대학의 한 연구가 이걸 설명해 줍니다. 투명성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마음이 상대에게 상당히 드러나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 상대가 알아채는 양은 훨씬 적다는 겁니다. 여러 실험에서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자주 벌어집니다. 부모는 표정과 한숨으로 다 전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식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두고 한쪽은 서운함으로 한쪽은 성공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도 혹시 이렇게 어긋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전했다고 믿은 그 마음이 실은 문턱을 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배수님 여사도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더 좋은 데로 가자. 그 순간 배 여사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 끼는 국물 있는 밥이었으면 좋았겠다는 말, 계단은 다음엔 좀 줄였으면 한다는 말.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애쓴 걸 아니까 다 삼키고 이렇게만 말하셨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덕분에 잘 봤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정표를 다음에도 쓸 수 있는 성공한 계획으로 저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하루를 이렇게 다르게 접었습니다. 자식이 사준 신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양도 좋고 값도 나갑니다. 그런데 신어보니 발 뒤꿈치가 쓸립니다. 여기서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다음 생일에도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을 사옵니다. 부모는 신발장에 넣어두고 낡은 신발을 계속 신습니다. 자식은 왜 안 신으시냐고 서운해합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는데 둘 다 손해를 봅니다.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주에 사시는 천영자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 되신 분입니다. 딸과 하루 나들이를 다녀온 다음 날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제 데려가 준 건 참 좋았다. 그런데 오후에 1시간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더라. 딸은 잠깐 조용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들이 일정표에는 카페에 1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 여사가 하신 건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번 설계도를 한 줄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좋았던 것 하나와 다음에 바꾸고 싶은 것 하나, 이렇게 두 문장만 전하십시오. 시점은 돌아온 뒤 하루 안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자식도 그 하루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평가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대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로 바꾸시는 겁니다. 뒤를 보는 말은 상처가 되고 앞을 보는 말은 계획이 됩니다. 이 한 줄 차이가 다음 나들이를 아예 다른 하루로 만듭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 줄로 묶어보겠습니다. 출발 전에 취향을 숨기고, 걷는 도중에 한계를 숨기고, 돌아와서 마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숨긴 것이요. 그리고 이 숨김은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속도를 모르는 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들은 적이 없어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계절이 다른 사람끼리는 말을 해야 통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숨김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숨김이 나쁜 마음이었다면 오히려 고치기 쉬웠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 사랑에서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고를까봐 취향을 숨기고, 자식이 무거울까봐 한계를 숨기고, 자식이 서운할까봐 마음을 숨깁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사랑을 참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험한 시절을 다 건너오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배를 뛻던 시절에는 참는 사람이 집을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참음은 옳았습니다. 다만 그 시절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은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부모의 속을 몰라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참는 사랑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한 걸음만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오래 간다고요. 저는 이 말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실은 가장 많은 서운함을 만듭니다. 가족일수록 말로 건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계절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늦가을을 살고 자식은 한여름을 삽니다. 늦가을의 서늘함을 한여름의 사람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짐작에 맡기지 마시고 오늘은 한마디로 건네보십시오. 그럼 그 문들을 아주 조금씩만 열어두는 연습을 오늘 저녁부터 하실 수 있는 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향이라는 문, 한계라는 문, 마음이라는 문, 세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함께 하나씩 손에 쥐어 보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다 하기 어려우시면 첫째, 하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첫째, 자식이 어디 가자고 물어보면 한 가지만 말하십시오. 음식, 계단, 시간, 이 셋 중에 하나만 말하시면 됩니다. 국물 있는 게 좋겠다. 계단은 적었으면 좋겠다. 오후엔 좀 앉았다 가고 싶다.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걷다가 힘드시면 숫자를 쓰십시오. 10분만 쉬자. 저기까지만 가자. 이 말이 오늘 하루를 살립니다.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돌아오신 뒤 하루 안에 전화해서 좋았던 것 하나와 바꾸고 싶은 것 하나를 전하십시오. 어제 그건 참 좋았다. 다음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 이 두 문장이면 됩니다. 넷째, 그날 작은 지출 하나는 직접 계산하십시오. 커피 값이든 손주 간식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갑을 한번 여는 일이 그 자리에서 손님이 아니라 어른으로 서는 방법입니다. 얻어먹기만 한 하루와 한 번은 내가 산 하루는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해보시면 다음 나들이가 달라집니다. 첫 끼에 국물 있는 밥이 올라옵니다. 계단 앞에서 자식이 먼저 돌아보며 여기 좀 쉬었다 갈까 하고 묻습니다.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시간이 일정표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가볼까 하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건 자식이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내년 어느 봄날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에는 어디 가고 싶어? 예전이라면 아무데나 좋다고 하셨을 그 물음에 이번에는 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국물 있는 밥이 좋고 계단은 조금이면 좋고 오후에 한 시간은 앉아 있고 싶다고요. 그 한마디에 자식은 안심하고 그날 하루는 두 사람 모두의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실 그 봄날을 저는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속도를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여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문을 조금 열어두시면 다음에는 자식이 그 문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한 자락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들이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곁에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계절을 사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삼켜두었던 말 한마디가 목 끝에서 조금 가벼워지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다음 봄 국물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마음까지 데워지는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를 빕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